이번에 갑작스럽게 발표된 미국 SEC 발표 내용입니다. 최근에 미국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프랭클린 템플턴이 신청한 XRP 현물 ETF 승인 결정을 11월 14일로 미뤄버렸는데요. 원래는 9월 15일 다음 주 정도가 최종 기한이었는데 다시 시간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아마도 이런 소식을 듣고 실망하신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 또 미루는 거냐, 결국에 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시장의 반응을 보면요, 오히려 그 반대의 신호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XRP 가격 자체가 어땠죠? 발표 직후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잠깐 3달러 위를 찍기도 했었고요. 그 위에도 안정적인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규제 리스크가 커졌다라면은 XRP 가격이 크게 흔들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현재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번 연기를 부정적인 거부가 아니라 절차적인 지연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미국 SEC는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를 다룰 때도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늦추면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까지도 수렴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시간표를 늘려가면서 준비 과정을 밟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편할 것 같고, 현재 XRP를 둘러싼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ETF 승인 가능성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폴리마켓 측에서도요, 연말까지 승인 확률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연기 자체가 단순한 악재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시장 심리를 점검을 하면서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조정이 올 때는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하시고, ETF 승인 전후의 급등 구간에서는 분할 익절로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 자체가 현명하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도권 진입의 문턱을 차근차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신뢰는 아직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 시장은 이미 그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게다가 XRP ETF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는 솔라나 ETF를 포함한 개별 알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승인까지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밈코인으로 유명한 도지코인 ETF까지도 승인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단순한 밈코인에 불과한 도지코인까지도 승인된다? 그러면 XRP ETF 승인은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이겠죠. 실제로 미국 SEC가 도지코인 ETF를 승인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지면서, 아니 도지코인이 승인 가능성까지 나오는 마당에 XRP ETF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XRP ETF는 이미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경 정도에 최종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지코인 ETF 소식이 단순한 옆집 얘기가 아니라 현재 XRP 리플 투자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대감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 자체가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기대감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겠죠.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 미국 SEC가 정말로 도지코인 ETF를 승인을 할지, 그리고 이어가지고 XRP ETF까지 이어질지 여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커질수록 발표 이후에 실망감에 따른 조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이번 XRP 급등 자체가 단순하게 차트에 그려진 반등이 아니라 경제 정책 변화 그리고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동시에 불을 붙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현실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단기적 반짝 이벤트로서 끝날지 냉정하게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시장 자체가 늘 감정에 휩쓸리기 쉽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뉴스가 아니라 그 뉴스가 실제 구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진짜 여부겠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 거고, 금리 인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ETF 승인 여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런 과정에서 XRP가 어떤 흐름들을 그릴지 여기서 지켜보시면서 조급하게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대응으로서 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늘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서 요동치지만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분들이 결국에 기회를 잡고 결국에 수익을 내신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엄청난 호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동시에 미국 현물 ETF에는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자금들이 하루 만에 들어왔습니다.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힘, 그리고 제도권 자금이 유입되는 힘들, 이 두 가지가 같은 날 동시에 터졌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야겠죠. 이게 곧바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비트코인 기반과 수요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지점이겠습니다. 먼저 해시레이트부터 살펴볼게요.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채굴자들이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컴퓨터 연산을 돌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이 역대 최고라는 거는 전 세계 채굴자들이 장비를 최대한 가동하면서 비트코인을 믿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유가 뭘까요? 채굴이 여전히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오를 거다,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가 없으면은 이렇게 장비를 풀 가동하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해시레이트 최고는 가격 폭등
폭등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과는 조금 달라요.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후행 지표입니다. 가격이 먼저 상승하고 그 뒤에 채굴자들이 장비를 늘리면서 해시레이트가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즉 오늘 시점에서 최고가를 찍었다는 것은 최근까지의 가격 흐름과 수익성이 현재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온체인 지표 증거인 거고, 앞으로 가격을 얼마나 예측하는 신호라기보다는요, 지금 시장의 체력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하루에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온 돈이 7억 4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1조 원 규모입니다. 피델리티가 3억 달러 가까이 끌어왔고요. 블랙록이 2억 달러,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1억 4천만 달러.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순유출을 기록한 ETF가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 몇 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기관 자금이 현재 강력하게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도 가격에 직접적인 매수 압력을 주는 신호인 거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하셔야 될 오해가 있는데, ETF 자금이 하루 강력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앞으로 매일 똑같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ETF 자금 흐름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보다는 누적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주간 기준, 월간 기준,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숫자만 보면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고, 해시레이트는 안전을 뜻을 하겠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더 강력해지고 공격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뜻인 거고, ETF 순유입은 참여를 뜻합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돈이 이제 실제로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의미인 거고, 결국에는 안전 그리고 참여, 이 두 단어가 같은 날 만났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면이겠죠. 결론적으로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해시레이트가 올라갔다, ETF에 큰 돈이 들어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받쳐주는 엔진, 그리고 앞으로 달리게 만들 수 있는 연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정렬이 되기 시작한다는 데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필요한 대세 상승장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해시레이트랑 난이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번째로 ETF 자금 유입이 단발성이 아니라 추세로 굳어질 수 있을지, 세 번째로 이 두 축이 만나가지고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바닥을 얼마나 단단하게 다져줄지, 이 세 가지가 핵심이겠습니다. 단순하게 오늘만 보고 흥분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구조가 단단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건 단기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눈이겠습니다. 이런 눈이 있으시면은 다음 파동에서 속도보다 방향을 먼저 읽게 되시는 거고, 그리고 그게 진짜 투자자의 시야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투자 시장 자체가 어렵고 또 지겹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리플 장기 투자자분들, 리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더욱더 지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하겠죠. 내가 기대했던 만큼 가격이 오르지가 않고 유튜브랑 인터넷 곳곳에서는 리플이 얼마 간다, 이런 말들은 넘쳐나는데 그 시기가 끝없이 미뤄지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거는 이미 고점이 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겠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혹은 몇 배의 수익률이 났었지만 조금만 더 이런 생각에 매도를 미루다가 놓쳐버린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투자자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고는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이런 문제의 해결 방법은 정말 의외로 간단한데요. 전체 비중은 장기 보유로 두시되 일부 비중만이라도 수익 실현을 통해서 알맹이를 챙기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더라도 투자 시장이 단순하게 힘든 곳이 아니라 오히려 재미가 있고 버틸 만한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고, 중장기 투자에서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다른 거는 다 상승하는 것 같은데 내 것만 안 오르는 것 같은 착각, 그리고 과거에 그때 팔 걸 하는 후회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리플을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리는 원칙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3,850원이라는 단기 저점 매수 타점을 안내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그 구간에서 차근차근 비중을 늘려갈 수 있었던 거는 단순하게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단기 고점이 찾아왔을 때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실적인 분할 익절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원칙 매매인 거고, 이런 원칙 위에서 움직이셔야지 오히려 더 건강한 장기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팔아야 내 돈이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무리한 매매들 반복하시기보다는요, 업비트랑 비싼 현물 매매만으로도 원칙 매매를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시장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매매 쌓아가시기를, 그리고 장기 투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저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여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도 겹쳐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장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 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 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